마지막 단어는 필기를 책에다가 할게요. 우리 쌤 교재 좀 펴주시고, 상관관계라는 이제 마지막 단어는 여기서도 선생님이 찝어주는 중요 포인트 몇 개만 좀 기억 좀 하시면은 쉽게 문제 풀 수 있거든. 근데 여기도 얘들아 좀 헷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니까. 일단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일단 얘들아 적어놔. 제목에다가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 라고 적어주세요. 두 별량 사이. 두 별량 사이 관계를 파악할 때 상관관계 여기 단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별량이라는 건 얘들아 별량을 한 개만 조사한 게 아니라 두 개 조사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키랑 몸무게를 같이 조사한 거야. 아니면 수학 점수하고 과학 점수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이런 식으로 별량들을 두 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에 대한 단원입니다. 키 몸무게 조사했거나 수학 과학 점수 조사했거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별량을 두 개 조사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X축, Y축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좌표 평면에다 나타낼 건데, 산점도라는 게 뭐냐면 읽어볼게. 두 별량 XY의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키랑 몸무게를 둘 다 조사했지. 그래서 A 학생은 키 165에 몸무게 65kg다 이런 식인 거야. 그랬을 때 여기 좌표 평면을 봤더니 X축을 키라고 놨지 얘들아. 그리고 Y축을 몸무게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이 A 학생에 해당하는 건 165의 키에 65kg이니까 키 165에 65kg 해서 여기에 찍혀있는 얘가 A인 거겠지. 그러면 이건 간단하지? 밑에 체크만 해놔봐. 얘가 A다. 그리고 B학생 같은 경우에는 160에 55kg. 그러면 얘가 B학생이고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자,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두 별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눈에 확인이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산점도라는 게 얘들아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얘네는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인 거야 요 자체가. 이런데 밑줄 좀 같이 좀 그어봐.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산점도를 이용해서. 근데 이때 우리 여기다 얘들아 CF하고 하나 적어줘. 그림 좀 얘들아 좀 작게 좀 그려주세요. 여기는 필기할 게 좀 있어. X축 Y축 그리시고, 선생님이 만약에 X는 5라고 하면 얘들아 너는 X는 5라는 직선은 이거지. 요렇게 꽂아놔야 되지. 여기 X축이 수직으로. 됐지? 그럼 이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이제들 이쪽 X는 5의 오른쪽. 여기 구역은 X가 5보다 뭐 안 되겠어? 큰데라는 거야. 큰데. 근데 X가 5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쪽 구역에 있는 어떤 점이든 간에 좌표를 따지면 요게 5보다 큰 거 값 컴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 말 이해되지? 그럼 이쪽 왼쪽은 뭐겠어요? 이쪽 5보다 큰 지역, 이쪽은 5보다 X가 작은 데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이건 이해돼? 적으시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 여기다가 밑에다 하나 또 그리세요. 작게 그려줘. 그리고 얘들아 요 빨간 직선이 왜 X는 5라고 나타내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다 X좌표가 몇이야? 다 5,
5, 5, 이런 식으로 되니까 x는 5가 된다는 거예요. 빨간 직선이. 그럼 이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번에는 y는 4라고 했어. y는 4. y는 4그라고 하면 이번엔 y축에 4 찾고 이렇게 작지. 이렇게, 그치? 여기 수직으로 적어주시고. 그럼 이 파란 직선은 왜 y는 4라고 우리가 읽겠어? 여기 파란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의 y좌표가 4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y는 4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 위의 지역은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응? 집중하고. y는 4보다 큰 지역이겠지. 이쪽은 y가 4보다 작은 구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위의 구역에 있으면 y좌표가 다 4보다 큰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치? 알겠죠? 그럼 거기에 선생님이 2개 더 추가한다. 이거 봐. 얘 선생님 표 지금 이 좌표 평면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 x는 5보다 크고 y는 4보다 큰 애들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x는 좌표가 5보다 크고 y도 좌표가 4보다 큰 점들이 있는데, 그럼 x는 5를 그어야겠지. 이렇게 일단은. 그리고 y는 4를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지금 4구역으로 잘린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럼 x는 5보다 크고 y는 4보다 크다가 어디겠어? 이 x는 5의 오른쪽이고 y는 4의 위쪽에 겹치는 데가 이쪽이지. 그러니까 이쪽 구역에 있는 거를 x는 5보다 크고 y는 4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됐지? 적으시고. 그럼 이쪽 구역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성현이 뭐라 할 수 있어? 이쪽 구역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 개수 재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적으시고. 이건 이해 다 되니? 자,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야. 이쪽 구역에 있으면은 요게 예를 들어서 뭐 7, 이렇게 짰을 때 뭐 6 이런 식으로 7,6이라고 하면 x는 5보다 크고 y도 4보다 크고 이런 식이 나타난다는 거잖아. 여기 있으면 하나 또 물어볼게. 이번에 이런 식으로 x가 5보다 크고 y가 4보다 크다 이런 건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번엔 x랑 y가 같다. 이건 어디를 찾아야 될까? x랑 y 값이 같게 되는 거.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데는 어디일까? 아니면 y좌표가 x좌표보다 크게 되는 데가 어딜까? 이런 거 찾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들아. 그러면 y는 x를 먼저 그으면 돼요. 이럴 때는 y는 x, 너는 이런 1차 함수인 건 알잖아요. 원점에 지나면서 여기 딱 정확하게 45도로 그려놓는 직선 알지? 그럼 이 직선이 얘들아 왜 y는 x냐면, 너 생각해보게. 3, 여기 몇이야? 3 이렇게 하잖아. 이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은 xy 값의 좌표가 같아요. 항상. 이해돼? 그럼 처음에는 이쪽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y는 x의 이 밑에 쪽,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쪽 이렇게 나눠서 볼 거야. y는 x 기준으로. 밑에는 뭐라고 할까? x가 크겠어, y가 크겠어? 그치, x좌표가 큰데 이런데 4, 예를 들면 3이잖아. 이 y는 x라는 이 선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의 밑에 쪽, 이 밑에 쪽 구역에 있으면 무조건 얘들아 x가 y보다 큰 거고, 위에 쪽에 있으면 무조건 y가 x보다 크게 나오는 거야. 이거 다 알겠지? 적으시고. 일단 이까지는 다 이해되니? 자, 그럼 방금 쌤이 설명해줬던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 다 해가지고 오시고,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쌤이 물어볼게요. 여기 지우. 여기서 몸무게가
65kg 이상인 애들가 몇 명이야? 지우야? 몸무게 65kg 이상 4명이지. 근데 그걸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몸무게가 지금 요게 Y 값이지. 그 Y가 65 이상 찾아라 이런 거야. 그러면 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Y는 65를 긋는 거예요. 일단은 Y는 65 알지? Y는 65가 이거잖아 얘들. 이렇게 긋는 거 괜찮아? 그리고 이상이라는 거는 이거 위쪽은 쌤이 크다라고 했고 이 Y는 65 위에 있으면 65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파란 직선을 포함하여 위쪽 구역에 있는 점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면 되는 거야. 이 그래프 해석 가능해? 그러면은 성현이 키가 170 미만은 몇 명이야? 그럼 뭐 그려야 돼 이거는? X를 해야지. 왜냐면 키가 X축에 있잖아. X는 170을 그으라고 얘들아. 이렇게. 그리고 그거 미만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 있으면 같은 거니까 안 되고 여기서 확실하게 왼쪽에 있는 얘네들만. 그래서 4명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니? 선생님 물어볼게. 다시 유림이 몸무게는 65 이상이면서 키가 170 미만인 애 몇 명이야? 그렇지. 몸무게 65 이상이라는 거는 애들 아까 얘기했던 여기 구역을 봐야 되고 키가 170 미만이라는 거는 이쪽을 봐야 되지. 그치? 공통으로 들어있는 애가 요 2명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를 문제에서 물어봐요. 이제부터 할 수 있겠어? 근데 여기서 선생님 중요 포인트 하나 또 집어줄게. 이 단원 문제 풀어보면 얘들아 그래프에서 이 X축에 적혀져 있는 수치들하고 Y축에 적혀져 있는 수치들이 얘네가 같아 달라 지금? 이건 다르지. 근데 이게 같게 나올 때의 문제랑 다르게 나올 때의 문제가 좀 달라. 이거 중요해 이 말이.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놔 얘들아. 밑에 여기다 CF하고 별표 치워놓고 여기에 수치가 이런 식으로 1, 2, 3, 4, 5 여기도 봤을 때 여기가 만약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여기가 지금 간격이 다르지? 이런 상태의 그래프이냐 근데 또 어쩔 땐 이럴 때도 있어. 2, 4, 6, 8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도 2, 4, 6, 8 그럼 이건 간격이 어떤 상태인가? 같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이거에서는 Y는 X를 그으면 그게 이직선이지 얘들아. 그럼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무조건 XY 값이 뭐한 상태겠어? 이 직선 위에 있으면 X랑 Y 값이 같은 상태일 거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너네 여기다 Y는 그럼 여기 45도로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이건 Y는 X가 여기서 되겠니? 여기 점이 지금 3, 여기도 3이야? 그런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이게 안 먹힌다는 거야. 이 간격이 같을 때랑 다를 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뭔지 이해되지? 이것도 다 적어. 간격 같을 때랑 다를 때랑 좀 문제를 접근할 때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걸 갖다가 문제 좀 몇 개 풀어볼게요. 여기 A 단계 갑시다. 여기 보자. 홈런하고 도루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홈런이 얘들아 너네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무슨 축에 뭐가 있는지 좀 잘 봐. 홈런이 X축이지. 여기다 X 써놓고 도루에다 Y 이렇게 써놓고 하면 돼. 그럼 1, 얘는 몇 찍으라는 거야? 7 찍으라는 거야. 1,7. 그 다음에 얘는 4,4. 쌤이 하는 거 좀 봐. 4,4 1,4 5,0 7,2 2,4 여기까지 됐지? 자, 이때 선생님이 물어볼게.
홈런 개수랑 도루 개수가 같은 애가 몇 명이야? 요거 홈런 개수가 많은 애가 몇 명이야? 그리고 도루 개수가 많은 애가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면 홈런하고 도루 개수가 같은 애 찾을 때는 여기 그럼 먼저 간격 좀 보라고 해야 돼. 간격이 1, 2, 3, 4, 5, 6, 7인데도 1, 2, 3, 4, 5, 6, 7이지. 아, 그럼 요거는 y는 x를 딱 그려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y는 x를 이렇게 쓱 그려. 그럼 여기에다 1,1, 2,2, 3,3 타고 가게끔 이렇게 예쁘게 잘 그려야 돼. 이렇게 45도로. 그럼 이거 성현이 몇 명이야? 한 명이다, 그렇지? 얘는 홈런이 도루 개수보다 많은 애. 이건 얘들아 x가 y보다 큰 거 찾으라 했거든. 거긴 이쪽이라 했지. 두 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해야 된다. 얘는 y가 큰 거 찾으라는 건 이쪽 보라 했지. 그래서 세 명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문제 이렇게 나와 그냥. 알겠지? 이거 하나만 더. 혜진이의 영어 점수 국어 점수. 이것도 얘들 간격 같은지부터 보세요. 간격 같구나 생각하시고. 혜진이는 이리로 내려와서 영어 80점에 뭐야 국어 100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80, 100. 근데 두 과목의 점수가 같은 애들 찾아요. 두 과목의 점수 같은 애들. 그럼 여기서도 먹을 수 있어요. 간격이 같은 상태니까 y는 x를 그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그럼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네 명이다. 이런 식으로. 됐지? 영어가 90점 이상. 영어 90이면은 이번엔 영어가 x축에 있잖아요. 그럼 x는 90이란 직선을 그으라고. 이렇게.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영어 90 이상이면 이 빨간 직선의 오른쪽이고 이상이면은 같은 것도 포함되니까 여기 직선 포함하여서 여기 6개 있지? 그래서 6명이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한 40% 배웠고 조금 더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지?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이제 상관관계라는 개념 보자. 얘들아, 상관관계의 종류에 여기 동그라미 쳐서 세 종류라고 적으세요. 세 종류. 이거 기억해. 세 종류. 1번 양, 2번 3번 없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양이거나 음이거나 없다.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없다. 양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여기 얘들 밑줄 그어줘. x가 커짐에 따라 y도 대체적으로 커지는 관계. 어떤 게 이럴 것 같아? 여기다 화살표 적어. 키랑 몸무게랑 어떨 것 같아? 키 큰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갈 경우가 많지. 대체적으로. 키랑 몸무게 이런 거.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 뭐 공부 시간과 수학 점수. 공부 많이 하면 수학 점수 많이 높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의 상관관계는 더 선생님이 그래프의 그림상 나타낸 얘들아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감이라고 적어줘.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우상향이라고 합니다. 우상향. 우상향. 오른쪽 기준으로 보는 거. 오른쪽. 그 음의 상관관계는 x가 커짐에 따라 y 값이 대체로 작아지는 거. 이런 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수학 점수. 핸드폰 많이 하면은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 핸드폰 많이 할수록 수학 점수가 낮을 경우가 많다는 거야.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이건 얘들아 오른쪽 끝이 아래로 향해져 있는 그래프 그림이 나오고 우하향, 우하향, 오른쪽 하향 밑으로 내려가는.
됐지? 자, 상관관계가 없는 건 봐봐, 헷갈리면 안 되느라 우상향도 아니고 우하향도 아니야. 이 둘 다 아니잖아.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그럼 그냥 다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취급하면 돼. 얘 좀 봐봐. 이거 뭔지 알겠지? 이렇게 여기다 막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이런 식으로. 수학 잘하는 애들이 보통 과학 잘할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이제 우상향, 양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 뭔지 알겠지? 근데 얘는 애들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일자로 가네.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꽂혀있네.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만 보면 돼. 헷갈릴 게 없지? 오른쪽만 보면 돼. 오른쪽 방향으로. 근데 이 강한 경우에만 동그라미 쳐줘야 돼. 강한 경우에 동그라미 쳐서 뭐라 적냐면은 더 몰려있는 경우. 그러니까 많이 몰려있는 경우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얘는 조금 이렇게 우하향이긴 한데 조금 얘네가 흩어져 있지, 모양 자체가. 그럼 이건 상관관계가 약하다 이런 거. 이해되죠? 그다음에 상관관계 없는 건 예를 들면은 뭐 키하고 수학 점수 관련 있겠니 이게? 키 크다고 수학 잘해?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상관관계 없게 나올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막 예시를 들면은 수학 점수하고 과학 점수는 얘들아 뭔가 관련이 있을 법한데 막 그렇다고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진 않잖아. 이럴 때는 양의 상관관계인데 뭔가 약하게 나오고, 근데 수학 점수하고 다시 공부 시간하고 수학 점수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가는 거지. 그럴 때는 양의 상관관계인데 강하게 나온다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양의 상관관계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가 중요한 거. 오른쪽 위로. 음의 상관관계는 오른쪽이 아래로. 한 직선에 가까이 모여 있으면 상관관계 강하다고 하고 흩어져 있을수록 약하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선생님이 한 70% 설명을 다 해준 거고, 이제 남은 개념만 다 처리를 할게요. 알겠죠? 근데 남은 개념이 더 중요해. 여기까지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잖아. 지금도 설명하는 걸 잘 봐야 돼. 자, 일단은 필기하지 마시고 이게 보기만 하세요. 선생님이 적을 할 때 적어. 이해를 하고 적어야 돼요. 첫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 일단 두 변량이 있는데, 그냥 봐. 두 변량이 있대. 그럼 어떤 x값하고 y값이 있대. 근데 두 변량의 합이 같다. 근데 잠깐 다시. 두 변량을 두 번 조사했다고 칩시다. 두 변량을 두 번. 그래서 XY 조사한 것도 있고, 뭐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키 몸무게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변량들 두 쌍을 조사한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X랑 Y의 합과 A와 B의 합이 같대 라는 말과 평균이 같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우리 평균은 이거 더한다면 2로 나눌 거 아니야, 어차피? 이것도 2로 나누면 평균 되지. 그러면 평균이 같으려면 어쨌든 이 합이 같아야 평균도 같은 거잖아. 이 말은 이해 다 돼? 그래서 어떤 합이 같다는 얘기는 평균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이 일정하다 라고 하면 평균이 일정하다라고 해도 돼, 안 돼? 평균 어차피 합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합의 값이 일정하면 평균 값도 일정할 거 아니야. 다 이해됐지? 그럼 계속 봐. 자, 이게 첫 번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 다음 내용 다 이제 연결된다 나중에. 우리 얘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고
간격이 이게 얘들아 일정할 때가 있고 똑같을 때가 있고 간격이 다르게 나올 때도 있다 했지. 근데 간격이 같을 때 얘기를 할 거야. 같을 때 봐봐. 잠깐 그냥 보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시간. 간격이 같아. 일식. 자, 이때 이 점과 이 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 점과 이 점. 이 빨간 두 점에 공통점이 있어요. 정연아, 빨간 두 점의 공통점. 여기 몇 컴마 몇이야? 1컴마이고 여기는 2,3이지. 1,2랑 2,3의 공통점이 뭘까? x, y 값의 차이가 일정한 거예요. 봐봐. 얘 1,2, 얘 2,3. 얘에서 얘 빼봐. 1, 얘에서 얘 빼봐. 1.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이게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와의 공통점은 x, y의 차가 일정이에요. 확인해 볼래? 이 점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게 2,2지. 얘는 1,1이잖아. x, y 차이가 0이지. 2,2잖아. x, y 차이가 0이지. 이렇게 차이가 일정하게 같다고. 이 빨간 놈들은 1로 같았고 파란 것들은 차이가 0으로 같은 거야. 차이가 같다라고 할게요. 어떻게 된 관계일 때? 이 사각형 관계에서 여기에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얘랑 얘랑의 관계가 XY 좌표 값이 차이가 같다는 거야. 이건 알겠지? 그럼 이번에는 이 점하고 이 점, 이건 봐봐. 이 정사각형 하나 그려서 오른쪽 밑에 있는 점하고의 공통점 뭘까? 몇 컴마 몇이? 2,2고 요거는 3,1이지. 아, 이번엔 얘네 둘이 뭐가 같은 거야? x, y의 합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합치면 4고 얘도 합치면 4잖아. 차이는 얘는 0되고 얘는 차이가 2니까 같지가 않잖아. 차이는. 근데 이게 어떤 상태일 때 발생되냐면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 점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야. 이 말 이해해? 계속 봐. 일단 여기까지 얘들아 적어줘. 그리고 이따 필기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볼게. 일단 그냥 보셔도 돼요. 이건 지금 그냥 푸는 거 봐봐. 이런 식으로 찍혀 있대. 첫 번째, XY의 차이가 2인 점의 개수를 세시오. 근데 선생님이 얘들아 XY의 차이가 2라는 거는 X가 커야 돼? Y가 커야 돼? 둘 다 상관이 없니? 차이가 2라는 거는 X가 2 클 수도 있고 Y가 2 클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봐봐야 돼요. 차이가 같다는 거는 아까 이렇게 오른쪽 위쪽에 있는 점으로 가야지 점점 차이가 계속 같다 했지. 합이 같을 때는 왼쪽 밑으로 내려가야 같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너네 여기 적혀있는 것 중에 얘들아 몇 컴마 몇이 딱 차이가 2야? 몇 컴마 몇이? 가장 쉬운 거 얘기해봐. 성현아 몇 컴마 몇이 차이가 딱 2야?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아무거나. 1,3 그렇지. 1,3의 차이가 얘들아 2지. 그러면 잘 봐. 1,3을 찾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의 오른쪽 위에야 오른쪽 아래야? 차이가 일정하려면 오른쪽 셈이 위가 차이가 같다 했잖아. 오른쪽 위쪽으로 직선을 쓱 그어버리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점들은 다 차이가 2가 되는 점들인 거예요. 여기 확인해봐. 3,5 차이가 2지. 2,4 차이가 2지. 1,3 차이가 2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얘들아 기울기가 1인직선을 그려주는 거야. 기울기가 1인직선. 기울기가 1이면 유림이 몇 도로 타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했어. 45도로 타고 올라가는 거야. 뭐 하는지 알겠니 얘들아? 이렇게 전에 가장 쉬운 가장 간단한 점 찾고 근데 1,3이라는 거는 y가 큰 거잖아. 그럼 뭐도 있어야 돼? 3,1도 있어야지. 3,1은 이번엔 뭐가 큰 거야? x가 큰 거지, 성현이. 그래서 이렇게 긋는 거야, 이번엔. 3,1을 찾고 얘들아 여기 45도로 그려야 돼. 기울기 일자리 그려야지. 근데 기울기 일자리를 긋는 이유가 뭘까? 여기 봐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애들 이걸 모는 종이로 다 나타내면 이 정사각형들 있잖아. 이렇게 오른쪽 위로 타고 가면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45도지. 기울기 일자리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럼 이걸 타고서 이렇게 쭉 다시 끄어줘.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점 2개 더 있네. 그래서 XY 좌표가 차이가 2인 거의 개수는 여기 총 5개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2번. XY의 2번은 합이 2인 점의 개수라고 할까? 근데 이 말은 표현이 성현이 XY의 합이 2면 평균은 몇인 거야? 1이지. 평균이 1인 점의 개수 세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소리라는 거 알아야 돼. 합 일정하면 평균 일정하다 했잖아. 그치? 적어줘. 이제 근데 이거 수치만 조금 바꿀게. 합이 2가 하지 말고 5라고 합시다. 그럼 평균은 2.5가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여기서 얘기해봐. 유림이 XY 합쳤을 때 5가 되는 가장 쉬운 점이 뭐야? 근데 여기 없는 거 찾아도 돼. 없는 거. 그럼 그냥 1, 4 더하면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지금 1,4를 찾는 거야. 1,4 1,4 1,4는 여기 점에 안 찍혀있긴 하지. 근데 그냥 아무거나 찍고, 응? 그 다음에 합이 일정하면 얘들 선생님이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이번에 몇 자리 찾아야겠어?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45도로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파란 직선 위에 있는 점 좌표들은 전부 다 합이 5가 나와요. 확인해봐. 여기 얘들아 3,2지 5 여기 4,1 5 그지? 몇 개야? 2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할게. 이제 3번 좀 좁아도 합이 5 이상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합 5 이상. 그럼 왠지 얻을 것 같아. 이 파란 직선 선생님 방금 그렸는데 파란 직선 위에 있으면 애들 합이 5지. 그럼 이쪽 밑에 있는 애들은 합이 5가 될까? 이 값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러면 더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합이 5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 직선 포함하여 이 오른쪽 위쪽 구역 이쪽 안에 있는 개수 다 세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기 단원도 쉽습니다. 그럼 얘는 합이 5 이상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 있잖아. 아까 여기 전에 쳤던 거. 차이가 같으면 기울기 몇 자리? 1자리. 합 같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이거 있지. 이거는 근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일단 가장 이제 마지막 내용이야. 주의사항. 이 간격이 같을 때가 있고 쌤이 다를 때 있다 했잖아. 이 그래프에서. 간격 같을 때만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간격이 다르면 쌤이 방금 알려준 대로 풀면 틀려요. 간격이 같을 때만 방금 쌤이 알려준 대로 뭐 기울기 1자리 그릴 거냐 마이너스 1자리 그릴 거냐 이거 생각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그럼 쌤 간격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간격 다르면은 그냥 노가다로 다 세야 돼. 하나하나 점 잡고 찾아가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간격 같게끔 주긴 하는데 알겠지? 가끔 다를 때도 있단 말이야. 자, 개념은 이러면 다 됐는데 쌤이 이제 문제 푸는 거 좀 보여줄게요. 그렇지? 자, 방금 했던 개념부터 보자. 방금 했던 이거부터. 자, 어디 핏이냐면요. 비스텝에서 얘들아 유형 3종 쌤이 그냥 푸는 거 보여줄게요. 일단 여기에 합의 조건에 동그라미 좀 쳐줘. 합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글자.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직선 긋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도 써있네 애들. 합이 2a 이상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는 평균으로 따지면 두 개 평균, 우리 두 개짜리 평균 되는 거니까 이거 2로 나눠서 a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 평균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거야, 합이. 그리고 여기 마지막 별표 꼭 적으세요. 간격 확인하셔야 돼요. 간격 같은지 확인. 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간격이 같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여기 봅시다. 일단 이거부터 나 같으면 본다. 이거. 간격 같나? 같지? 80, 12, 14. 한 칸당 1씩이라는 거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죠? 봐봐. 1회차, 2회차의 개수의 합이 22개 이상인 게 몇 명이냐. 합 나왔어. 여기서 가장 간단한 22가 되는 거 얘기해, 얘들아. 22가 되는 거. 나 같으면 10회랑 12회 이런 식으로 잡을 것 같아. 그럼 합치면 22잖아. 그럼 10,12를 찍어. 10,12. 여기. 근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긴 하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얘들 기울기를 45도로 이렇게 타고 가야 돼. 이쪽 반대쪽으로 타야 돼. 합이면 쌤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반대지. 반대로 이렇게 타고 가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와. 좀 찝찝하면 마지막 여기 확인해봐. 이게 몇이야? 여기 점이 14,8이지. 14,8 더하면 22 딱 되잖아. 근데 얘가 22 이상인 게 몇 명이냐. 그러면 쌤 말했다시피 이 파란 선 그은 거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위쪽이 더 클 거 아니야 좌표 값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 세란 얘기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다음 거 넘어갈게. 이거 해보자 얘들아. 중간 기말, 중간 점수, 기말 점수. 간격부터 보셔야 돼요. 간격부터. 간격 같지? 이거 10점 간격으로 벌려져 있는 거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평균이 70 이상. 합이 몇 이상이야? 중간 기말 합 140 이상이잖아. 140 되는 거 찾으라는 거. 80,60 이런 거? 80,60 이런 식으로. 여기
그 다음에 그거 기준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찾아라. 이렇게. 이상인 거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개수해라. 이런 거 이렇게. 알겠어? 합이 100점 미만. 100점 미만이야 지금은. 그럼 일단은 합이 100 되는 것부터 찾자. 여기서 50,50이 제일 뭐 간단한 수치겠네. 여기 이런 거. 그치? 그 다음에 이거를 기울기 마이너스 자리로 쓱 그어줘. 그 다음에 100 미만이라서 여긴 이거지. 여기 있는 애들. 여기 2명 포함돼야 안 되지. 미만이면은 안 되지? 여기 있는 애들이 몇 프로인지 세는 거 할 수 있지. 근데 이거 보세요. 특이한 문제가 나왔다. 여기 A, B 합친 게 얘들아 30 이하여야 된대. 또 합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들아 간격이 어때? 다르지? 그때는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야겠어? 노가다로 세시면 돼요. 요거는 뭐야? 10에 6이니까 16 안 돼요. 얘는 10 간격이 얘들 5씩이지 지금. 15에 4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넘어갈게. 상위 15% 이내 들어야 된다. 상위 15% 이내. 20명의 상위 15%면 몇 명이야? 20 곱하기 100분의 15 해야 되죠 지금. 여기 5, 여기 3. 15% 이내 들려면 얘들아 3명 이내 들어야 돼. 3명 이내. 그럼 여기서 얘들아 제일 잘하는 애는 이 밑에 쪽 봐야 돼? 위에 쪽 봐야 돼?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애 제일 잘하는 애지. 100점 100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랑 얘네가 3명이 제일 잘하는 애들이야. 근데 최소 몇 점이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 셋 중에 근데 제일 못한 애가 누구야 얘들아? 1, 2, 3번 중에서 3번 애가 제일 낮지 점수가. 얘는 최소한 몇 점이야? 90점이고 여기는 90?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180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3등 이내 들려면. 됐지? 그럼 차이 봐봐. 차이. 일단 여기 차이 조건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번에 기울기 1짜리. 기울기 1인 직선. 적어줘. 기울기 1인 직선. 자, 차이가 2점 이하인 거. 근데 여기도 간격 같은지부터 봐야 돼. 간격 같지? 차이가 2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같으면 제일 쉬운 5,7 이런 거 찾겠어. 5,7 여기 있지. 지금은 기울기 마이너스 제일 끝나. 1짜리 그어야 돼.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거는 점수 차가 2점 이하라는 거는 태도 점수가 더 2점 높아도 되니까 7,5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으라는 거야. 그러면 성현이 여기 이 파란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은 차이가 몇 짜리들이라고 다? 2야. 그러면 이때도 얘들아 구분을 해야 돼.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지금 차이가 2보다 커. 커져. 6,9면 차이 크지. 3이잖아. 아 그래서 이것도 이하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 이 안쪽 포함하여 이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의 개수 세라 이런 거고. 뭐 하는지 알겠지? 2점보다 큰 애들 찾아라 라고 하면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 애들 찾아야 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 자, 그럼 거의 설명할 거 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세 문제만 먼저 풀어보세요. 지금 시작. 그래서 이거에 밑줄 좀 그어줘야 돼. 횟수차가 가장 큰 학생의 밑줄 그으시고.
자, 요것도 이제 문제 풀다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인데, 횟수차가 0이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y는 x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횟수차가 가장 크려면, max이려면 y는 x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이란 뜻이야. 횟수차가 가장 크다는 건 얘들아, y는 x 위에 있으면 0회로 제일 작은 거고, 거기에 가장 멀리 있어야 돼. 근데 또 이런 얘기 한다. 또 봐봐, y는 x 쌤이 그거 쓰면은 여기 빨간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은 다 같은 거지, 횟수차가. 그럼 여기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뭐야, 여기서? 얘야, 얘야? 그래서 얘는 더 가깝잖아, 그지? 자, 헷갈리면 얘들아, 직선에서 점까지 거리 구할 때는 점에서 수선의 발 찍는 거예요.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 여기도 수선의 발,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거는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헷갈리면 수선의 발 찍어서, 이건 대각선을 1개, 2개 타고 왔지. 근데 얘가 1개에 반 개 타고 왔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횟수차가 제일 큰 얘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친구의 2학기 때에 몇 회냐, 그러니까 6회다,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 횟수차가 2회인 학생이 몇 프로냐? 2회. 2회 찾으세요. 그러면 1,3 같은 거 제일 쉬운 거. 3,1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 기울기 생기면 일자리 그으라 했지. 이때는 차이는 기울기 1이야,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게. 횟수차가 2회 이하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그냥 2회야? 그냥 2회? 그럼 몇 명이야? 1명, 2명, 3명, 4명? 4명이지. 4명인데 걔네가 뭘 물어봤지? 몇 프로냐고? 전체가 20명이니까 20분의 4 곱하기 100 하면 되지. 됐어? 그 다음에 요거 왼쪽 오른쪽 내 시력 차이가 0.2 이상. 너무 쉽네. 0.2인 거 선생님이 0.8, 1.0 여기 그래서 기울기 일자리 이렇게 쓸 그으시고 1.0, 0.8 잡고 그으시고 이상이면은 얘들아 여기 안쪽 얘기해야 돼, 바깥쪽 얘기해야 돼? 바깥쪽인 거 알겠지? 헷갈리면은 여기 있는 거 하나 예시 잡아갖고 빼봐. 여기 1.3에 여기 1.0이니까 빼면 0.3이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다 풀면은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한 문제 정도씩, 한두 문제 정도씩 헷갈리는 거 있으면 체크했다 다 물어봐 하고 나서, 알겠지?